이번에도 자동차 사고로 위장하면 될 것 같았다. 시아버지의 치매도 심해지고 있었고 작전은 지난번과 똑같이 진행되었다. 3년 전 남편처럼 영상이 끝나자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서울 강남의 한 펜트하우스. 창밖으로 눈발이 흩날리는 어느 겨울밤이었다. 나는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위스키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30년간 아파트 시행 사업으로 모은 재산이 100억이 넘지만 내게 가장 소중했던 아들은 이미 하늘나라로 떠났다. 아버님, 이제 주무실 시간이에요. 며느리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다. 3년 전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후에도 며느리는 손자와 함께 이 집에 남았다. 나는 그런 며느리가 더욱 애틋하고 안쓰러웠다. 혼자 12살 손자를 키우며 나를 극진히 모시는 모습에 더 잘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날 밤, 내 손에 들린 서류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며느리가 몰래 내 명의로 가입한 보험 증서였다. 내가 치매에 걸린 것처럼 꾸며놓은 진단서도 함께였다. 아버님, 치매는 초기에 발견해야 해요. 제가 알아본 병원이 있는데 그때부터 나는 생각했다. 정말 치매에 걸린 척 해볼까? 자식을 잃고 나서도 지켜주고 싶었던 가족이었는데 과연 며느리의 속마음은 어떨지 시험해보고 싶었다.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실 것이다. 내가 앞으로 보게 될 며느리의 민낯과 그 뒤에 숨겨진 더 큰 비밀들을.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올해 초 며느리가 갑자기 보험 설계사 자격증을 땄다고 했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다. 아들이 사고로 떠나고 3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며느리는 손자를 키우는 것 외에는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버님, 이제 제가 아버님 건강도 챙기고 재산 관리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래, 내가 그런 공부도 했구나. 처음에는 고마웠다. 친딸처럼 내 건강을 걱정해주는 것 같아서였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낌새가 보이기 시작했다. 아버님, 요즘 많이 깜빡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도 가스레인지 켜놓은 걸 잊으셨나요? 그래, 내가 그랬나? 창밖으로 눈이 내리던 그날 밤, 내 서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조용히 문을 열어보니 며느리가 서류를 뒤지고 있었다. 여보세요. 네, 그 부동산 맞아요. 시아버님 명의로 된 건물이네요. 매각 가능할까요? 전화에 대고 속삭이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가운 겨울바람처럼 내 가슴을 스쳤다. 그동안 친딸처럼 믿었던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일부러 커피잔을 깨뜨렸다. 어머, 아버님 괜찮으세요? 아, 이상하다. 왜 자꾸 이러지? 그렇게 내 연기가 시작되었다. 통장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척, 중요한 서류를 엉뚱한 곳에 둔 척. 그럴 때마다 며느리의 눈빛이 이상하게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손자는 순수한 눈으로 나를 걱정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세요? 손자의 눈물 어린 눈빛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더 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연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며느리의 본격적인 움직임은 내가 처음으로 병원을 방문한 날부터 시작되었다. 일부러 아침 약을 점심에 먹고 점심 약은 저녁에 먹는 실수를 반복했더니 며느리가 서둘러 병원을 예약했다. 아버님, 제가 알아본 병원인데 치매 전문의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 내가 알아서 해줘. 대형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며느리는 미리 준비한 듯 의사와 독대를 요청했다. 원장님, 아버님이 최근 들어 매우 심해지셨어요.
손자를 동네 슈퍼 아저씨라고 부르시고 의사 앞에서는 정말 치매 환자처럼 행동했다. 간단한 시계 그리기도 못하는 척, 새 단어 기억하기도 실패하는 척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을 것이다. 내 주머니 속 작은 녹음기가 모든 대화를 담고 있다는 것을. 여보세요. 네, 보험사 맞으시죠? 아버님 치매 진단이 나왔어요. 이제 보험금 청구 가능할까요? 병원 복도에서 들려오는 통화 내용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며느리는 평소보다 더 친절했다. 아버님, 이제 제가 아버님 재산 관리를 도와드릴게요. 치매가 있으시면 사기를 당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밤, 손자가 내 방을 찾아왔다. 할아버지, 엄마가 요새 이상해요. 밤마다 전화하면서 울고. 손자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다. 무언가 더 큰 비밀이 있는 걸까?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며느리의 진짜 의도를 밝혀내기 전까지는. 며느리의 수상한 행동을 더 자세히 살피기 위해 나는 CCTV를 새로 설치했다. 물론 치매 환자인 척하면서 보안회사 직원에게 며느리 몰래 부탁했다. 우리 며느리가 걱정돼서 혹시 내가 실수할까봐. 그리고 일주일 후 충격적인 영상을 보게 되었다. 한밤중에 들어온 낯선 남자와 며느리가 서재에서 나누는 대화였다. 이제 곧 시아버님 치매 진단이 확실해질 거예요. 그때 부동산부터 정리하면. 서두르지 마. 3년 전 당신 남편 사고도 그렇게 서두르다 실수할 뻔했잖아.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3년 전 남편 사고라니. 내 아들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단 말인가. 그래도 이번엔 완벽할 거예요. 시아버님 재산만 정리되면 우리도 더 이상 이렇게 몰래 만날 필요 없어요.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내 귀에서 날카로운 비명으로 들렸다. 아들의 사고가 의심스러워진 순간부터 개인 조사관을 고용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며느리에게는 다른 남자가 있었고 그 남자와 함께 내 아들의 자동차 사고를 계획했다는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다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가 되었다고 한다. 할아버지, 오늘도 엄마한테 낯선 아저씨가 왔었어요. 손자의 순수한 고백이 내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이제는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었다. 내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했고 손자를 지켜야 했다. 치매 연기를 하는 동안 나는 며느리의 과거도 조사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며느리가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다. 첫 번째 남편도 사고로 사망했다고 한다. 개인 조사관의 보고에 손이 떨렸다. 보험금은 얼마나 됩니까? 5억입니다. 당시에도 의심을 받았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이제 며느리의 행동이 더 이해가 됐다. 왜 보험 설계사 자격증을 땄는지, 왜 그토록 내게 고액의 보험을 들게 하려 했는지. 나는 계획을 세웠다. 며느리의 함정에 내가 빠지는 척하면서 오히려 그녀를 함정에 빠뜨리기. 아이고, 이상하네. 며느리야, 이게 뭐라고 써있는 거야? 아버님, 그냥 보험 가입 서류에 제가 설명드렸어요. 아, 그래. 내가 하는 거니까 다 좋아. 보험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서도 나는 이미 다른 준비를 해두었다. 모든 통화는 녹음되고 있었고 CCTV는 24시간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기다리던 순간이 왔다. 여보,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 시아버님 통장도 내가 관리하게 됐고. 조심해. 이번엔 실수하면 안 돼. 서재 밖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녹음하면서 내 심장은 터질 것 같았다.
아들을 죽인 범인들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환자인 척해야 했다. 결정적인 증거를 잡은 건 며느리가 내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 했을 때였다. 아버님, 여기 사인만 해주세요.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예요. 아, 그래. 근데 이게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일부러 글씨를 못 읽는 척하며 사인을 하려는 순간 손자가 뛰어들어왔다. 할아버지, 엄마, 그거 대출 서류예요. 어제 그 아저씨랑 통화하면서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환자인 척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대출? 무슨 대출? 아,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냥 그날 밤 손자가 내 방을 찾아왔다. 할아버지, 사실 엄마가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도 그 아저씨랑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12살 손자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엄마가 요새 할아버지 부동산 서류를 자꾸 복사해 가요. 그 아저씨한테 보내려고. 손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어머니의 범죄까지 목격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나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다 알고 있단다. 그제서야 손자가 놀란 듯 나를 쳐다보았다. 할아버지, 치매 아니었어요? 그래. 할아버지는 내 엄마가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지켜보고 있었어. 다음 날 아침, 나는 변호사와 형사들을 집으로 불러들였다. 물론 며느리 몰래. 아버님, 오늘 병원에. 어머, 이분들 누구세요? 거실에 앉아있는 낯선 사람들을 보고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3년 전 아들의 교통사고, 그리고 그 전 남편의 사고도 전부 당신 짓이었죠. 아, 아버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제 연기는 거짓말이었다. 내가 친매 연기를 한 것처럼. 당신도 지금 연기하고 있잖아. 나는 천천히 리모컨을 들어 TV를 켰다. 화면에는 며느리와 그 남자가 서재에서 나누는 대화가 나왔다. 이번에도 자동차 사고로 위장하면 될 것 같아. 시아버님 치매도 심해지는데 작전은 지난번이랑 똑같이. 영상이 끝나자 며느리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제 손자는 이제 제가 키우겠습니다. 당신이 아이 엄마 자격을 잃어버린 건 아들을 죽인 그 순간부터 있으니까. 아버님, 제발 한 번만. 이제 데려가셔도 됩니다. 형사들이 며느리를 연행해 나가는 동안 손자는 내 품에 안겨 울었다. 엄마가 아빠를.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가 있잖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100억대 재벌가의 며느리 연쇄보험살인 시도 같은 헤드라인이 연일 신문을 장식했다. 할아버지, 학교에 가기가 싫어요. 손자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다. 갈까? 할아버지가 제주도에 예쁜 집이 있단다. 결국 우리는 제주도로 거처를 옮겼다. 서울의 펜트하우스에서 벌어진 끔찍한 기억을 뒤로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한 것이다. 할아버지, 저기 봐요. 귤나무가 있어요. 새집 정원을 뛰어다니는 손자를 보며 생각했다. 어쩌면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인지도 모른다고. 며느리의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첫 번째 남편과 내 아들의 사망에 대한 증거가 속속 드러났고 결국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손자를 만나고 싶다. 며느리가 면회를 요청했지만 손자가 고개를 저었다. 할아버지, 저 엄마 보고 싶지 않아요. 이제 아빠랑 할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아이의 마음속에 새겨진 상처가 얼마나 큰지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 제주도의 겨울은 서울과는 다르다. 차가운 눈 대신 따스한 햇살이 정원을 비추고 귤나무에 노란 열매가 가득하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1등 했어요. 손자가 달려와 안기며 성적표를 보여준다. 벌써 2년이 지났다. 손자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새로운 환경에서 밝게 자라고 있다. 가끔은 아들 사진을 보며 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많이 씩씩해졌다. 아빠가 보면 좋아하시겠죠? 그래, 내 아빠가 하늘에서 매우 자랑스러워할 거야. 얼마 전에는 검찰에서 연락이 왔다. 며느리가 교도소에서 자백을 했다고 한다. 첫 번째 남편부터 계획적으로 보험금을 노렸다는 사실을, 그리고 내 아들도 그렇게 해치려 했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중요하지 않다.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와 손자의 밝은 웃음이 내게는 더 소중하니까. 할아버지, 우리 낚시하러 가요. 그럴까? 가자. 오늘은 큰 물고기가 잡힐 것 같은데. 돈이나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이제야 진정으로 알 것 같다. 가족의 행복,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 그것이야말로 내가 평생 지켜야 할 진짜 보물이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거대 시행사의 회장도 100억대 자산가도 아니다. 그저 손자를 사랑하는 평범한 할아버지일 뿐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삶인지도 모른다. 제주도로 이사 온 후 김미경 씨와 그녀의 가족은 새로운 일상을 맞이했습니다. 제주도의 평화로운 환경은 그들에게 치유의 시간을 주었고 그들은 점차 과거의 아픔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손자 현우는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며 친구들을 사귀고 새로운 취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등산과 낚시를 좋아하게 되었고 할아버지와 함께 자연을 탐험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김미경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우가 이렇게 밝아져서 정말 기뻐요. 그리고 자연 속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김미경 씨 자신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도움을 되돌려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 자신도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또한 지역 농부들과 협력하여 유기농 과일과 채소를 재배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김미경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작은 힘이지만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남편도 김미경 씨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그녀의 모든 활동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활동들이 우리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제주도에서의 삶에 더욱 익숙해졌고 그곳의 따뜻한 공동체에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김미경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주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고향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 가족의 소중한 추억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녀는 또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책을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녀가 겪은 시련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진솔하게 나누었습니다. 김미경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길 바래요.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책이 출간되자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그녀의 메시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 독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미경 씨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그녀의 용기와 결단은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격려해요. 그녀의 활동은 점차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녀는 여러 상을 수상하며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김미경 씨는 이러한 영광을 혼자만의 성과가 아니라 함께 해준 모든 사람들과의 공동의 성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모두의 성과예요.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력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야 해요. 김미경 씨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그녀의 강인함과 용기, 그리고 타인을 향한 사랑과 배려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격려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사랑과 믿음,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김미경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면 결국에는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김미경 씨는 이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이 항상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장을 열고 있으며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격려합니다. 김미경 씨의 책은 출간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주제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강인함과 용기에 감동받았고 그녀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책의 성공으로 인해 김미경 씨는 다양한 매체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었고 자신의 메시지를 널리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한 방송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김미경 씨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멘토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강연회에 초청을 받아 청중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들이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녀의 강연은 언제나 큰 호응을 얻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말에 감동받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또한 김미경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선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단체는 가정폭력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김미경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자선단체의 활동은 점차 확대되었고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김미경 씨는 이러한 공동체의 힘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단체가 사람들의 희망이 되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김미경 씨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삶에서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험들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 삶을 사랑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김미경 씨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돕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 자신도 더욱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김미경 씨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녀는 여러 국제적인 상을 수상하며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녀의 활동은 이제 국제적인 차원으로 확장되어 여러 국가에서 그녀의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녀는 글로벌 희망 네트워크를 설립하여 전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교육, 건강, 환경, 그리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김미경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국경을 넘어 전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도우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녀의 비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김미경 씨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돕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김미경 씨의 강인함과 용기, 그리고 타인을 향한 사랑과 배려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격려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김미경 씨의 삶은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며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격려합니다. 김미경 씨의 국제적인 활동은 점차 그 깊이와 폭을 더해갔습니다. 그녀는 글로벌 희망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 대륙에 걸친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이제 전 세계 수십 개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수백만 명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녀는 최근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글로벌 서밋을 개최하여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과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이 서밋에서는 기후변화, 빈곤 퇴치, 교육 기회 확대,
그리고 건강관리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미경 씨는 개회식에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에 서 있습니다. 전 세계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의 결정과 행동이 미래 세대의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서밋의 결과로 여러 국가와 국제기구들은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김미경 씨는 이러한 성과에 큰 보람을 느꼈지만 동시에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김미경 씨는 미래를 위한 교육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전 세계의 청소년들이 21세기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 개발되었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다양한 지역의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미경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김미경 씨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녀의 비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러 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졌고 그녀는 여러 국제적인 상을 수상하며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김미경 씨는 이러한 영광을 개인적인 성취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 혼자만의 성과가 아닙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준 모든 분들과 함께 노력해준 모든 분들과의 공동의 성과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력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김미경 씨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돕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 자신도 더욱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김미경 씨는 이제 은퇴를 선언하고 조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정신과 유산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을 마무리하며 제 뒤에 남기는 것들에 대해 생각합니다. 제 소망은 제가 남긴 유산이 다음 세대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김미경 씨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그녀의 강인함과 용기, 그리고 타인을 향한 사랑과 배려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격려합니다. 김미경 씨의 여정은 많은 도전과 변화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가족의 배신과 사회적 냉대로 인해 깊은 절망에 빠졌지만 결국 스스로 일어서는 용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경험과 헌신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프로젝트는 미래를 위한 유산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녀가 평생 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김미경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통해 배운 모든 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꿈을 이어받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위한 유산 프로그램은 교육, 멘토링,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여 젊은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김미경 씨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김미경 씨는 국제사회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그녀는 여러 상을 수상하며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러한 영광을 혼자만의 성과가 아니라 함께 해준 모든 사람들과의 공동의 성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 혼자만의 성과가 아닙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준 모든 분들과 함께 노력해준 모든 분들과의 공동의 성과입니다. 이 영광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미경 씨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삶에서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험들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 삶을 사랑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김미경 씨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그녀의 강인함과 용기, 그리고 타인을 향한 사랑과 배려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격려합니다. 김미경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면 결국에는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용기를 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도록 격려합니다. 김미경 씨는 이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이 항상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장을 열고 있으며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격려합니다.